우리 순국 선열에 대해서 뭉전시향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예, 저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국 순회하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 땅굴 한성주 땅굴님과 부치연의 윤영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부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성주 장군님의 마이크 좀, 예, 한성주 장군님을 모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큰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구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저걸 한번 좀 다 들어봐 주시죠. 그 다음에 카메라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좀 다 잡아 주시죠. 이 모임은 이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라가 바로 잡히면은 이 나라가 이제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군대를 불러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태극기도 흔들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3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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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또박또박 풀로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3번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시작!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자, 계엄령 선포는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 상태입니까? 국가 비상 상태입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서는 계엄령 선포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계엄령 선포는 우리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겠다고 대통령이 되시고 국무총리가 되신 두 분께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급은 낮아도 이제 대통령님께 우리의 풀을 던졌던 사람들로서 이제 대통령께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60만 대군에게 대통령을 따라 또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을 따라 계엄령 선포가 되면은 바로 독종하고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단 12만 명을 척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를 3번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 또박또박 3번 외칩니다. 시작.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 12만 종북 간첩을 척살하라. 고맙습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은 이제 윤봉길 의사의 손자가 되십니다. 윤봉길 의사는 만 24세의 나이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이제 이 상하이에 있는 홍구공원 여기에서 이제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서 물통 폭탄을 던져서 이제 그 당시에 상해 일본 육군 대장 거기에 사령관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인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대한민국을 건지신 애국투사 윤봉길 의사님의 이제 손주입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님이 의사님의 손주께서 나오셔서 왜 탄핵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왜 국가 비상사태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 10분간 연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윤용 교수님을 큰 함성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어요. 여자 잘못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좀 뭐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한 잘못 있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근처 약국에서 약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그런 잘못밖에 없어요. 징 오세요. 징. 이게 징. 죽을 죄입니까? 아니요. 근데 국회 똥개들이 말이에요. 국회 똥개 몇 마리예요? 네네,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셨다고. 299마리인가? 그 중에 좀 괜찮은 똥개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똥개야? 똥개 놈들이야. 이놈들이 아예 양념 풀어. 저희들 잘못이 하도 많으니까 예? 왜냐면 특혜 잔치 버리지 평생 연금법 통과시켜서 연금 타먹지 그 다음에 별의별 범죄 다 저질러도 체포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초헌법적인 그런 법 만들지 아주 이것들 말이에요. 아주 살판났어요. 네, 국민들이 뽑을 때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4.3 총선에 다 기억나세요? 국회 똥개놈들이 전부 엎드려서 사죄했어. 이놈들 그래놓고 이따위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 똥개들이 만들어요. 똥개들이 만드는 똥개처럼 만들어요.
똥개하고 똑같이 법을 만들어. 이놈들이 말해요. 저 가방 들고 공항으로 빠져나갈 때는 아주 특별 이런 통로가 있어. 그리 스르르르 빠져나가. 그러고 외국에 딱 도착하면은 대사관이 좀 할 일 많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교포들이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얼마나 많아. 600만 명 교포가 있어요. 교포를 위해서 심부름할 일이 많은데 국회의원 나리가 도착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영접 나가. 그래가지고 영접해요. 그래가지고 2차, 3차 간다고.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똥개 행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전국이 모두 박정희 박물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산역 이 건물 보세요.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꿈도 못 꿔. 예? 아침에 두둑하게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박정희 아니면 다 굶고 나와야 돼. 일본에서 대일청구권 그 자금 받아가지고 말이야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포항제철,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돈 한 푼 떼먹지 않고 이거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지금 37개로 새끼 쳤어요. 네? 그리고 포항제철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뭐 철이 엄청나게 들어가. 포항제철 없으면 꿈도 못 꿔. 예? 이거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꿈도 못 꿔. 여러분들 자동차 다 있죠?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꿈도 못 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정말 그야말로 거짓말 못해서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세계 최악의 거짓나라였어. 거짓나라. 이거를 누가 10대 강국으로 만들었냐면 박정희가 만들었어. 이거 제가 툭 까놓고 얘기를 해서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청와대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워낙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한번 떴다 하면 말이에요. 아,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박정희 대통령 그 따님이 오셨다. 그래서 1조 원짜리 일감 주고 2조 원짜리 일감 주고 10조 원짜리 일감 주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야. 똥개들 촛불들은 이게 싫어. 왜냐면은 박정희를 죽여야 되는데 이번에 아주 부실이 좋은 거야. 박근혜 죽이고 박정희 죽이고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박근혜 이름을 완전히 말살하자 하는 게 이놈들의 왜 스피커가 이래? 들쑥날쑥해? 지금 스피커가 이런 겁니다. 계속 예? 울음거린대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스피커 돼요. 담당한테 우리나라요. 법을요 100번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전부 똥개에게 필요한 법만 만들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나와가지고 총 들고 나와야 돼. 탱크 몰고 나와야 돼. 맞습니다. 반항하는 놈들은 다 쏴죽여야 돼. 여러분들 이 촛불은 말이에요 거의 애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가보세요. 네, 거의 다 40대 이하 애들이야. 촛불은 올라가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손장만 닦아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서 울었어. 올라가서. 지하 2000m에 내려가서 우리의 광부들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1달러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액을 복구하고 고생을 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이 껴안고 울었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고엽제 쏟아지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보탬을 갖다주고 그래가지고 경제개발 한 거야. 이게 젊은 애들이 알아 이거? 몰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연에 앉아있으면 전화가 와요. 따르르릉. 아이고 제가요 아들하고도 결별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하고도 결별하게 됐어요. 아니 어디 가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 거야. 이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돈도 없지만 학생들 미국에 유학 많이 보내줘. 유학 보내는 거야. 왜 돈 없는데도 유학 보내. 왜 유학 보내냐면은 거기서는 이 점수 주는 게 공짜가 없어. 공부 안 하면 무조건 낙제야. 초록색이요. 그것 때문에 유학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 나가면은 점수 다 나와. 점수 다 나와요. 아주 뭐 큰 일이나 한 것은 교수놈들이 말이야. 교수놈들이 아주 시국선언이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제자들한테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촛불 시위가 이렇게 하는. 촛불 때려부셔야 돼. 여러분들 총알이 갖고 따발총. 오늘 윤영 교수님은 따발총입니다. 한성주 장군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뒤에서 여기서 물러주지도 않아요. 여기서 저기 뭐 딱 끊을게요. 밀고 왜 그러지 네? 그 사람? 한 장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 외쳐주세요. 제가 성청하면은 선포하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 즉각 선포하라. 똥개들 탄핵하자. 탄핵하자. 박근혜 살려내자. 살려내자. 감사합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 애국자의 DNA가 팍팍 흐르고 있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애국자 DNA를 가졌죠. 저 촛불 세력의 중심 세력은 12만 종북 간첩 세력입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죽이는 겁니다. 이 역사, 김대중 간첩과 노무현 간첩, 나 이념 안 한다 이명박 씨가 이 간첩의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청산하는 방법은 따르륵 밖에 더 있어요? 따르륵 밖에 더 없잖아요. 자, 우리 이 대구 지역에 또 애국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애국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올라와서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바로 밀어냅니다. 여기서 밀어서 떨쳐냅니다. 자,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연사를 찾습니다. 우리 부산에 적을 두고 계신 분 한 분 올라와 주십시오. 용감하게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올라오시죠. 김주기 어디다 보여? 김주기. 우리 목사님 일로 올라오시죠. 저쪽으로. 의자를 여기다 하나 할까? 저쪽으로 가세요, 목사님. 네. 아유. 예,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야, 우리 목사님 한번. 자, 우리 목사님 자기 소개해 주시고 계엄령 선포하라. 한 5분 지나면은 이 스피커가 꺼집니다. 어유, 줄 같이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세요. 바람이 막. 부산 올라서 여기로 가시고 여기 가신다요. 멀리서 왔는데 부산 끝에서 가시대요. 예, 부산 말고요. 여기 계시는 분. 저는 아니, 부산은 부산 분이 하시는 분. 오늘날 이 시국을 생각하면서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예. 눈물부터 그냥 앞을 가리신다. 우리 목사님. 아니 이야기 좀 저 합시다. 목사님 지금 눈물부터. 여보세요. 여기는 무대라서 좀 옆으로 가주세요. 무대에 오지 말고. 네네, 생방송이라 조금만 이해하세요. 지금 목사님 울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라를 공산화되는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하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군생활 25년에 월남 파브릭도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에 이르는 말씀이요. 근데 이 나라가 이미 공사를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만지게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어가자 우리 한성수 장군을 보고 계엄령 선포하라는 것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바로 이것이 정답이로구나.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집 안에서 지금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계엄령 선포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이 모임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의 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운동이 온 나라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정말 애국하십니다. 지금. 나라를 사랑합시다. 예, 누구를 다 내가 우리가 지금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의 도탄에 빠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로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이 나라의 탄핵의 대상은 바로 국회요. 바로 일반 생일은 모든 그야말로 공장들이 수납하는 강성노동원들의 배분 때문에 이 나라가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왜 그야말로 서울에 300만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집단의 텔레비는 안 나오느냐. 맞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붙여주고 끝나고 맞습니다. 그때 뭐 했던 기사 보수단체 기사를 기록한 그 기자는 파멸당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나라 언론 여러분 탄핵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모쪼록 나라를 위한 애국단체 여러분 이 운동이 꺼지지 않도록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여러분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라. 세번 선포하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옆에 계시는데 예, 지금 KBS 방송국을 넘어뜨려야 된다고 하는데 KBS에다가 계엄령 선포하면서 대포를 한 방을 뻥 갈겨갖고 KBS 사장하고 노조위원장 요 새끼들 있는 데다가 뻥 갈겨갖고 주저앉혀야 됩니다. 저기 책을 막 마음대로 가지고 자, 우리 나용수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용수 목사님, 이제 이것을 계획해 주셨는데, 나용수 목사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명 모였습니까? 대충? 한 1000명? 10명 제가 신청했는데 10명 신청했는데, 여기 1000명밖에 안 될까요? 10만 명 한 3000명 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제가, 나용수 목사님께 주문을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이 자리에서 10,000명 이상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용수 목사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엄령 선포하라 연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한성조 장군과 또 윤영 교수님이 부산을 방문한 데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연락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난 토요일날 강화문에 가보니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서서 청소년 혁명이라고 하고 현수막을 걸고 혁명이라 하면서 학생들이 나서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이 전교조 교사 밑에서 잘못 가르침 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가 태극기 날리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가도록 저는 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부산에서 모여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회원가입으로 2,000명을 회원가입을 해주셨는데 부산시 조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 조직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라가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북 성향에 잡하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자금력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 시민들, 여러분 순산 우리 시민들이 조직하에서 이제 싸우고 투표 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해 준 것을 고려로 해서 가능한 대로 연초 전후에서 좀 더 조직화해서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들 올 때 힘도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촛불에 가보니까 거의 젊은이들이에요. 거의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거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친구들 100명, 500명, 1000명, 저는 한 5000명, 6000명이 됩니다만은 이런 분들에게 알려서 좀 더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래 여러분이 독일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서울 가면서 집회를 못했는데 오늘 장군님과 교수님을 모시면서 우리 회원들을 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국회 하늘 해산입니다. 국회 탄핵 무효 탄핵 국회 탄핵 계엄령을 자, 우리 애국도시, 우리 애국도시 부탄의 여성 대표분을 모시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말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여성 대표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부산 대표분 이말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와주세요. 자, 이말례 선생님. 자, 우리 부산에 이말례 아니 안 나오시면 오늘 끝날 때까지 우리 이렇게 하고 서 있을 겁니다. 이말례. 자 어제 자, 비량을 너무 많이 이말례 하셨는데 나와라. 시작. 이말례 나와라. 이말례 나와라. 이말례 나와라.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자, 우리 법대로 하자 한번 나오셔요. 법대로 하자 한번 나오셔요. 네. 자, 법대로 하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시죠. 거기다 놔서 말고 올라오고. 소개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에서 밥만 하고 손주 키우는 할머니입니다. 너무 예쁘세요. 박근혜를 사랑했고 박근혜 같이 청렴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그 하나뿐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리 불러 나와가지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 4.19가 일어나가지고 고등학생이 막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중학생들마저 바깥을 뛰어나가 싶어서 교문을 막고 선 세대에 살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를.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비박이 무엇이고 친박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뚱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김무성이가 어떻게 오늘 있었습니까? 박근혜 치맛자락을 잡고 오늘까지 컸습니다. 유성민이가 어떻게 컸습니까? 박근혜 치맛자락을 잡고 비서를 하면서 오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요? 왜 말이 안 통합니까? 남자들은 술잔에서 판이 벌어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러니까 가짠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겼고 영국 BBC에서도 박근혜의 지금까지 일했던 지적을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보고 가분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국민이 원하는 거는 촛불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는 조용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난 박 대통령의 업적이 왜 촛불 잔치에 참 촛불처럼 꺼져
뭉쳐져야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다같이 우리 보수 세력을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아들, 딸한테 설득하십시오. 오늘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떻게까지 있었는지를 하셔가지고 종북이 권하는 집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보, 종북을 구별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보를 앞세운 종북은 절대로 가려내서 다음 차세대에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느끼고 지금까지의 이 나이가 되도록 알아간 거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더 이상도 없고 지금 새누리당이가 한나라당은 비박과 친박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 보수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은 다 나와가 앞에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진박이니 비박이니 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를 장악하여 새로운 비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엄령 선포하라! 국회를 탄핵하자! 대한민국의 반공투사, 방첩투사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지만원 박사님. 박근혜 대통령이다. 자,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을 해산시킨 분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김대중이와 노무현이 이 두 간첩을 미화한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 분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김대중 때부터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국회가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올해 3월 달에 통과 15년 동안 깔고 뭉겼던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킨 분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노무현 때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야당 이 국회의원 개같은 놈의 새끼들이 깔고 앉아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을 11년 만에 올해 3월 달에 통과시킨 분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지금 좌파 교육을 받고 있죠. 이 좌파 교육을 바꿔주는 역사적 전기를 만든 사건이 뭡니까?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든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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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보고서 김정은이와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라고 하는 놈이 횃불에 불을 붙여라, 촛불에 불을 붙여라, 이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느 놈이 움직입니까? 50대 개같은 언론사의 사주와 주필과 주간과 논설실장과 편집실장이 개새끼들이 움직입니다. 이 개새끼들을 잡아 죽이자! 잡아 죽이자! 잡아 죽이자! 잡아 죽이자! 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검찰총장 김수남 이 개새끼가 이게 간첩입니다. 김수남 이 새끼가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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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 개같은 새끼들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없죠. 개를 잡아야 될 김수남이 이 새끼가 대한민국의 종인데 종놈에게 칼자루를 잡아놨더니만 요 새끼가 누구를 잡고 있어요? 박근혜를 잡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공범죄래요. 죄를 이걸 증거 에비던스를 대지도 않고 공범죄다 뇌물죄다 하고서 이걸 한 놈이 이영렬이라고 하는 종북과 김수남이라고 하는 간첩 이 검찰 두 마리 새끼가 이 일을 벌린 겁니다. 자, 김수남이를 죽이자! 제가 살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놈은 여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형법 93조가 무슨 죄지요?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이제 북한과 합세하여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뭐에 처해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이영렬이를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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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박영수라고 하는 종북, 제가 볼 때는 박지원과 문재인 간첩 두 마리의 간첩의 지령을 받는 박영수라고 하는 놈이 이제 특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제 5천만이 이제 이놈을 감시해야 됩니다. 이놈이 어떤 개짓을 하는지를 이제 감시해야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간 놈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윤석열이는 누굽니까? 노무현 간첩 새끼가 이제 검사를 변호사 중에 하나 뽑아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놈이 윤석열인데 이놈이 대통령 잡으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특검을 감시해야 돼요? 안 감시해야 돼요? 감시해야 됩니다. 자, 감시해야 되는데 1번이 뭡니까? 태블릿 PC가 최순실 건지 아니면 손석희라고 하는 이 개자식이 만든 건지 이거부터 밝혀야 되죠. 맞습니다. 박영수는 태블릿 PC의 출처를 밝혀라! 밝혀라! 2014년 4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를 이제 물속에다 빠쳤는데 이것을 대통령을 6시간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놈 한 놈을 찾으라면 그 놈이 누굽니까? 박지원이다! 박지원이다! 박지원이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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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지원 이 새끼를 왜 죽여야 되는지 들어보세요. 6시간 동안 최순실과 그의 남편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시켜서 요 7시간 공백을 만들어 놓은 놈이 사전 계획을 해서 이 지령을 줄 수 있는 놈이 누굽니까? 박지원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김장수라고 하는 간첩 530 GP 사건을 만든 2005년도 노무현 치하에서 이제 뭘 했습니까? 3군 사령관을 하면서 이 530 GP 사건을 만들었던 놈이 김장수와 이제 김관진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들이 노무현 치안에서 별 4개 달고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놈들이 새벽에 나가서 보초를 서고 있던 우리 8명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라켓포 RPG-7을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쐈다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김관진과 김장수가 나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인하겠다. 그걸 가지고 변조를 시켜라.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김동민 일병입니다. 김동민 일병이 괴롭혀서 8명을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 개같은 거짓말을 만든 자가 김장수 간첩과 김관진 간첩입니다. 김장수 간첩을 죽여라! 죽여라! 김관진 간첩을 죽여라! 죽여라! 한 놈은 주중 대사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가서 이제 대통령을 천안문 광장에 앉혔던 놈이 김장수 간첩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이 개놈 2마리가 2005년도 6월 달에 530 GP를 변조하더니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천안문 광장에 앉혀갖고 이 중국군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중국군의 열병식을 보게 했던 놈이 김장수 간첩과 김관진 간첩입니다. 이놈들 죽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 김장수를 안보실장 할 때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그러므로 304명이 저기서 빠져 죽더라도 내가 마이크 잡고 대통령이 안 계시니 뛰어내려라 하는 걸 안 하겠다. 이걸 한 놈이 김장수 안보실장입니다. 그러면 이 개놈에게 네가 마이크 잡고 뛰어내려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지령을 줄 수 있는 놈이 누굽니까? 박지원이를 죽여라! 박지원이를 죽여라! 박지원이를 죽여라! 세 번째, 이준석이라고 하는 세월호 선장놈을 그날따라 임시로 요 놈을 이준석이라는 놈을 앉힌 겁니다. 앉혀서 니는 배를 깔아앉혀라. 깔아앉히고 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임무를 줘라. 배가 깔아앉아도 여기 떠나면 더 위험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던 이준석이를 컨트롤한 놈이 누굽니까? 박지원이를 죽여라! 박지원이를 죽여라! 박지원이를 죽여라! 박지원이는 304명 그 애꿎은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살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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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이준석이란 놈을 비껴서게 한 놈이 바로 박지원이고, 네 번째, 1등 항해사가 있고 기관장이 있고 이제 선원이 있는데, 선원들 니들도 일이 생기면 다 내빼라. 절대 마이크 잡고 뛰어내려라 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304명이 우리의 애들이 죽어간 겁니다. 이 죽어가는 극본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 개새끼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려면 계엄령밖에 없죠.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대한민국의 야당은 이제 간첩이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3년째 외쳐대고 있습니다. 3년째. 자,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간첩이잖아요. 이 새끼가 이제 38명의 이 국민의 개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무성에게다 임무를 줬지요. 그 임무가 뭡니까? 니는 옥새 파동을 벌려라.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갈 표가 우리 당 국민의 개당으로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38명을 국회의원을 낸 놈이 박지원과 김무성이고, 김무성이의 옥새 파동이 이것에 동원됐던 겁니다. 김무성이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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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과 김무성이와 부역한 유승민이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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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간첩으로서 이제 추미애 간첩을 이제 이 민주당의 대표로 갖다 앉힌 겁니다. 이 추미애라고 하는 놈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2003년도 이제 노무현 간첩이 대통령 되자마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제주도 폭동을 민주화로 바꿔준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 폭동에 1947년 48년도에 이 좌파들을 때려잡는 작전에 우리의 경찰과 군대가 들어가서 잡아서 다 죽이고 평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경찰과 이제 군대는 반란군이다. 그리고 거기에 죽었던 자들이 의사다, 열사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놈이 누굽니까?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죽여라! 죽여라! 자, 그래서 야3당은 심상정의와 노회찬이가 정의당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와 이제 그 밑에 김동철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의 개당을 접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과 이제 추미애가 민주당을 접수했죠.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던 책 누가 또 가져갔어요? 여기 있는 책들, 그 책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안 돼. 큰 거. 나머지, 아니 그거 말고 저분이. 자, 여러분, 지만원 박사님이 15년 동안 연구해낸 이 결정적 이 책을 한번 보셔요.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5.18 영상 고발입니다. 이제 5.18 영상 고발을 지만원 박사님 시스템 클럽에 해갖고 여러분들 다 10권씩 사셔요. 10권. 그래서 10권을 가지고 뿌려요. 대한민국 이제 4천만이, 애들 빼놓고 4천만이 이 책을 읽게 하셔요. 이 책의 본론은 뭐냐? 1980년 5월 18일 날 북괴군 600명이 내려왔다. 그 중에 478명이 얼굴을 대조해 보니까 북한에 매년에 5.18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특수작전부대 600명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자들이 이제 이을설이다, 그 다음에 황장엽이다, 그 다음에 하여튼 고관 대작들은 다 여기에 나옵니다. 이놈들이 5.18 때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분탕질 쳤던 자다. 그렇게 해서 478명의 얼굴 대조를 통해 갖고 이제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북괴군의 특수작전이었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 국민의 개당 박지원, 이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죽여야 될 일본놈, 이놈의 새끼가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5.18 조롱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된다. 밝히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 개법을 만든 놈이 누굽니까? 박지원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박지원이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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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책을 441명의 현역 장군들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60만 대군이 이 책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대통령이 이 책을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황교안 국무총리 이 책을 밤을 새도록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저기 뒤에 있는 책도 많이 가져와. 자, 이제 말이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지만원 박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밝혀낸 이 5.18 영상 고발, 이것을 대한민국이 다 읽고, 아, 계엄령밖에는 없구나, 박지원, 문재인 이 두 마리 개들을 잡아낼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제는 외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외치고 저는 들어갑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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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개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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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개를 죽여라! 자, 이제 또 주민들, 부산 시민이어야 됩니다. 시민들 중에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분이 있으면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저리 가시면 돼요. 요 앞에는 비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네에 사는 황보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연구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자고 피눈물나게 밤낮 앉아고 노력하신 분들 맞지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갖다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밤낮 주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옆에서 눈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낮 주야로 잠을 안 자고 연구소에 불을 밝혀놓고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이 나라를 정부 좌파들이 이 나라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한성주 장관님께서 계엄령을 왜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곳곳이 간첩이 약 40% 이상 점유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 시절에 정교조 선생들을 전부 해직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보은 시기느냐 하면은 민주화 열정을 부르짖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부 복직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간첩의 씨앗을 갖다가 양성하는 숙주 노릇을 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곳곳이 간첩이 숨어 있어서 학교 교육재단, 검사, 판사, 여는 김일성 자금 받아가지고 전부 공부한 사람들이 곳곳이 드러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안 뽑고는 우리나라가 자유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계엄령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엄령 선포를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여소야대입니다. 국회 이 빨갱이 새끼들이 계엄령 선포하면은 국회 제적 가반수 해제 통과를 시키면 또 계엄령이 철수됩니다. 이 기막힌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야당이 계엄령적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키면 돼요. 계엄령 철수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선포. 아니 잠깐만, 계엄령 선포하는 동시에 긴급 체포권을 발령해서 사드를 반대하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놈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계엄령 선포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이제 요 얘기를 흘렸는데 현혹될 거 없어요. 계엄령 선포하면서 사드 반대하는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 포함해갖고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이 난국을 갖다가 도저히 수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가 중앙일보하고 논설위원하고 뭐냐면은 자담을 나눴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도 안 가고 이북부터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문재인을 죽이시다! 죽이자!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부산 지방 출신이라 하는 게 너무나 낯뜨겁습니다. 제가 서울에 먼저 시위하러 갔을 때 서울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부자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 제 옆에 서서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 부산서 왔습니다. 부산에 그 문재인하고 김무성이를 갖다가 그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 멘먹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 개사설들이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부강시키는데 한 줌의 보탬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맞지요? 세상 천지에 외세가 침입을 했는데 자기 나라 밑에 있는 선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을 갖다가 보필하고 될 수 있으면 적을 물릴 수 있도록 똘똘 뭉쳐야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갖다가 반대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자기 나라 임금을 갖다가 물에 빠뜨리는 이런 개사설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해서 이걸 전부 싹쓸이 잡아내야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계엄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때는 이제 계엄령이라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계엄령을 이제부터 검토해 주시고 441명의 장군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십시오. 정권을 찬탈하러 나오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한교안 직무대행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살리러 나와 주십시오. 자, 군대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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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백샤론 권사님께서 또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또 이제 우리 장군님이 많은 이름이 여적이라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거는 아니다.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강산을 주신 분은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즐겁고 신나고 후손들을 잘 키우면서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 권사님들은 밤낮 나라를 위해서 여태껏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화 빨갱이 세력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게 위험을 느껴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울면서 정말 나라, 왜냐하면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나라가 없으면은 신앙도 예수,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1순위예요. 목사님은 특순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나섰는데, 저희는 제가 나온 건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는 앞서서 이렇게 우리 장군님처럼 또 다른 분들처럼 앞서지는 못해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앞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도도 하지만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주머니 적은 물질이라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서서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 마음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작은 모임에서는 금반지도 팔고 애기 돌반지도 팔고, 어떤 자매는 자기 결혼 반지를 좀 섭섭하지만 야 공산당 빨갱이 세상 되면 결혼 반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벌써 지난번에 팔았다. 아직까지 갖고 있었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적금 빼고 보험, 아이고 지금 보험이 문제냐. 그 세상 되면 보험이 더 먼저 죽는데 차라리 지금 빨갱이 세상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작지만 이렇게 요 모임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신 것도 저희들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집에서 눈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저희들이 그래서 유튜브 저희는 잘 안 봤거든요.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종편 싹 끊고 몇십 년 보던 조선일보 싹 끊고 TV를 안 보고 그냥 뭐 저희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유튜브마다 성이 안 차가지고 요 부산 모임이 있다 그래서 부산 모임 무조건 와봤어요. 부산에 우리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저기 집회하는데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서 서울 가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야 버스 대절하자 우리. 그렇게 하다가 또 박사모에서 버스를 또 대절해서 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서울을 갔어요. 밤에는 저기 기도하고 낮에는 살림하다가 토요일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원하는 것은 어쩌든지 간에 이제 앞서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으면 더 힘있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고 이 나라가 민주화되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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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노인분 한 분이 나오셔서 어르신 한 분이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남과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78살이면 상강서 서재명 살입니다. 자시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두수없는 얘기라더라도 넓게 받아주셔서 넓은 나라고 첫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넓은 나라를 베풀어 주세요. 끝까지 밀어주세요. 나는 이 땅이 나간다까지 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이 나라의 사회는 누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윤연사 박근혜 대통령 여고 때 옛날에 밀가리 제일 처음에 우리 국민들 다 죽는다. 밀가리도 정보미하고 밀가리 그다음에 어서서 그다음에 너가 어서 우리나라 가자. 우리나라 국민 아들 전부 다 죽는데 어서 한번 가보자. 살리도 돈은 우리나라 살면 갚아주구만. 밀가리도 옥수수도 병원도 다도 살이 주면 너 병원 살이 주면 너는 우리 국민들 살이 주면 돈 갚아주구만. 다음 작사모 그래갖고 들고 와서 그래가지고 저기 고등학교에 가서 병원에 어서 내려갔거든. 쭉 빼고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살리거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빨간살 그다음에 중국살 hon놓고 그렇게 막 우리 국민이 다 보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공동구역을 다 119 다 군인들 들고 와서 다 발전시켰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랑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막 먹을 거요. 이놈의 새끼들 아무것도 없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와! 이 개새끼 먹을 새끼 맞아요. 진짜 막 맞아요. 먹을 새끼 지금 문재이가 우리나라 전부 다 빨개 먹는다. 몽대이가 맞습니다. 문재 찍어야 돼. 문재 찍어야 돼. 문재 찍어야 돼. 사이즈야 돼. 문재 사이즈야 돼. 문재 사이즈이라.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얼마나 분이 차면 이러겠습니까? 문재인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박지원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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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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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 방첩의 투사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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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밤 긴 밤을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라고 하는 요 간첩 새끼가 최학래라고 하는 한겨레 사장 간첩과 박권상이라고 하는 KBS 사장 간첩 새끼들과 함께 46명을 이끌고 김정일에게 가서 충성 맹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간첩의 언론이 됐습니다. KBS도 MBC도 SBS도 TV조선도 채널A도 MBN도 JTBC도 다 간첩의 언론이 됐습니다. 자, 이 간첩의 언론 틈을 비잡고 한 혜성과 같은 언론이 하나 나타났는데 인터넷 언론이죠. 인터넷 방송. 그 이름이 뭡니까? 신의 한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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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혜식 대표님 계엄령 선포를, 이 자리는 계엄령 선포를 외치는 자리입니다. 계엄령 선포를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엄령 선포는 100번 외쳐야 되겠는데, 네, 100번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민주화 인사들 아시죠? 무슨 민주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민주화 인사 때문에 법치가 없어지고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민주주의란 건 뭡니까?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도 아닌 것, 거짓말 이런 거 다 모아서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려와라, 구속시켜라.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건 인민재판이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 계엄령 선포해서 때려잡는 잡자는 우리 한성주 장군님의 말씀 저 100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시험 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도 치고 회사에 시험도 치는데 민주화 자녀라고 해갖고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 자녀들이냐? 자녀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뭐 양자로 입족해갖고 말이죠. 특혜받아서 취업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불공정 아닙니까? 이게 반민주주의가 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피해보고 대한민국 법치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후진국가, 아니 적화되는 길을 이 자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려야 될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난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더 난리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이런 자들 다 그냥 갈아쳐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부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지역이 다 균등하게 발전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재발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적 관광도시고 배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문화 관광 이런 특구는 부산에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문화든지 뭐든지 그런 문화를 알리려면 부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에다가 아무법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 800억이나 쓴다고 합니다. 광주에까지 가서 누가 아시아 문화를 봅니까, 여러분? 그런데 좋습니다. 그거 야당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장선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 등 이 부산과 BK, TK 지역의 의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자기 고향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소위 민주하니 뭐니 하면서 거기 끌려다니면서 표나 국어라는 자들, 아마 그 자들한테 표는 한 푼도 안 갔을 텐데 이 자들은 왜 저렇게 끌려다니냐? 바로 우리 한성주 장군이 말씀했다시피 이 자들이 코가 깨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코가 깨있습니까? 바로 저 북한에 혹시 코가 깬 거 아닙니까? 금강산 관광 간다, 평양에 무슨 관광 간다 하는데 그냥 관광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뭐 놀다 온 건지 무슨 약점이 잡힌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평양에 가면 말이죠, 기자들이 저도 기자입니다.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벌써 안마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술도 먹고 얼큰하게 취하면 뭔가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진 찍고 녹음하고 협박하면 다 종북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과도하게 이 종북 세력들과 놀아나는 이 세력들 우리가 의심해야 되고, 촛불을 든 이 난동 세력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자들이 원하는 게 민주주의면 법치를 지켜야 되는데 법치를 지키지 않고 보수를 다 불태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불타면
제일 먼저 불타는 게 여기 부산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대선은 시작되었고 우리의 투표는 확실하고 당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업에 또 모입니다. 다음 주에도 모입니다. 또 부산역도 매일매일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종편과 언론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 저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 선봉에 누가 있냐? 바로 우리 한성주 장구 같은 분, 또 그 다음에 우리 윤영 교수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엄령 선포하라 3번 부탁했는데요. 계엄령 선포하라 곱하기 100 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라 하면은 그게 100번입니다. 그러면 300번 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라 곱하기 100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윤영 교수님, 한성주 장군님이 모이자. 그럼 여기 모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편지를 읽기 전에 이번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정각에 박사모 차량이 여기에서 서울 대한문에 4시에 열리고 또 2시에는 동아일보사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여기 박사모 이 광고를 많이 하셔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 그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윤용 교수님께서 또 따발총을 몇 번 쏴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되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나옵니까? 예, 뒤집어 씌우는데 원래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김대중이가 눈 똥덩어리가 쫙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똥덩어리 치우는데 완전히 너무 힘든 거야. 이놈들이 새끼 쳐가지고 예,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박근혜 잘못이 아니라 이겁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김대중이라는 놈은 김정일이하고 완전히 한편이 돼가지고 놀아났어요. 놀아났을 뿐만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퍼줬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퍼주고 비공식적으로 퍼주고 기업인들 동원해서 퍼주고 현대는 얼마나 퍼줬던지 파산 직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현대 저 회장이가 누구는 자살했고 뭐 타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에 죽었잖아요. 네? 이것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군사 분계선 가지고 장난질 하고 이 저 간첩질 하고 이거 말이에요. 이놈들 빨리 잡아가지고 하여간에 한성주 장군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요 여러분들 유엔에서 왔다 갔다 하던 녀석이 하나 있어요. 유엔에서 누구죠? 반기문이. 얘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할아버지요 완전히. 74살 할배. 예. 나는 78이거든요, 제가. 78인데, 아이, 반기문이도 완전히 할배야. 그런데 반기문이가 만일에 대통령 되면 말이에요. 몇 살에 그만둡니까? 80살에 그만두는 거야. 예. 이거 송장시게 생겼어. 예, 반기문이. 그래가지고 반기문이가 아주 촛불을 우러러 아주 받쳐들고, 그 다음에 박근혜를 아주 깔아뭉개고 하는 싸가지 없는 이런 짓을 하는데, 야, 이거 망령도 이런 망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기문은 망령을 중단하라! 반기문은 망령을 중단하라! 반기문은 허튼 수작 즉각 중단해! 우리는 다음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예.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고 이렇게 정말 위하고 목숨 바쳐가지고 섬기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반기문이가 아마 반기문 생각에 이렇게 좌파들을 썩 이렇게 말해요. 앞장 세워가지고 한번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요. 네. 반기문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나쁜 놈들 많아요. 예? 나쁜 놈들 많은데 군대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죠? 계엄령과 함께 희망이 보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잠시 근신하는 중이신데 이 계엄령 구상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 대통령 직무대행 계엄령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산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1000명 이상의 길을 모아서 이제 계엄령만이 답이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우리 나용수 목사님 또 한 10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여성 우리 동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또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이신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회계사라고 하셨죠. 예, 한번 나와 주시죠. 같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89년생이고요. 올해 28이고 내년에 29이 되는 노처녀 회계사입니다. 네. 저는 회계사로서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대표적으로 경제 대통령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제 그 부산 지역 경제 세미나가 있어서 듣고 왔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계엄령만 이야기하시고요. 정보 지금 아닙니다. 그 편지 읽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경제 얘기는 다음에 하라고 하셔서 시간 관계상 예, 맞아요. 네. 아까 다른 여성 시민께서 저보고 대신 읽어달라고 하시는 편지가 있으셔서 요새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없습니다. 그 대통령 걱정 때문에 저도 불면증이 왔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압류발 뉴스 아닐까? 압류발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분. 탄핵은 무효. 탄핵 무효. 이게 제목입니다. 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 돈을 퍼주기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왜 탄핵을 해야 합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청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선동해서 촛불을 들게 하고 말로는 뭐든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내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짓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순수하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엄령을 당장 선포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종북 세력을 대한민국은 김정은이에게 넘어가 공산당이 되어 자유를 잃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년들과 대학생, 초, 중, 고등학생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늙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왜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공산당 종북 세력에 넘겨주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이 대대손손 후손들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모두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잠시만요. 헐벗고 배고프고 저 소말리아 애들처럼 못 살 때 박근혜 대통령 부친이신 고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잘 살도록 손해를 닦아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라는 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국민들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좀 집권을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을 괴롭혔습니까? 잔인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정권을 탈권시키기 위해 벌인 수작이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안보를 철저히 하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민주화가 국민들에게는 최악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민주화를 만들었습니까? 국민 좋으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완전 빨갱이들이 설쳐요. 좌파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새 법을 만들어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종북 세력으로 뭉쳐진 박 대통령 난도질을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신의 한수 한성주 윤혜수님의 시사 브리핑을 보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분 편지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시고요. 누구를 위한 민주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젊은이를 위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 꼴을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면 뭐예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준다고요. 너무 귀여웠다고 여기 막 적어줬어요. 아, 정말요? 사투리가 너무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인데 엄마가 창원 분이셔서 네. 저희 외할머니가 맨날 뉴스 보다가 고혈압이 터져가지고 입원하셨거든요. 압류발 국회라고 전해달랍니다. 네. 압류발이라고. 압류발 국회. 네. 계엄령 선포하라.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탄핵! 물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힘이 퍽퍽 솟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국민행동본부에 계시는 김정호 고문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정호 고문님. 이거 가만히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드십시오.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나영수 목사님 주관하에 3주간을 계속 하다가 2주 전부터 서울로 올라가서 합류하는 바람에 2주간 끊겼는데 오늘 마침 좋은 어르신 한국 장군님께서 오시가지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긴 같습니다. 저는 부산시 국민행동본부 상임고문 김용입니다. 저는 한마디 지금 계엄령은 최후의 수라지만도 우리나라 즉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서 20년간 길러준 김무성인 놈이 역전버릇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반대당이다 하면 몰라도 이놈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이놈의 머리카락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엄마 죽어야 합니다. 배신자를 죽이자. 그리고 제 고향은 아까요 제 목사님도 나오시지만도 경북 김천인데 유승민이 그놈도 죽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절대로 비대위원장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배신자는 안 됩니다. 신방에 새로 당선된 우리 충청도 출신 원내 대표 내지 정책위 의장들은 일만은 안 된다고 반드시 못을 박았습니다. 퇴출을 시킵시다. 아이 그래 배신자요 부역자 국민의당의 부역자 노릇한 놈이 어떻게 새누리당을 개혁한단 말입니까? 죽입시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부 범법자요 사기요 거짓말쟁이 모임장도가 국회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놈들 국채법 대거이다 뭐 월급 뭐 낮춘다 특권 낮추겠다고 해놔놓고 이게 일어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깔고 문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탄핵해서 먼저 해산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는 것은 국회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행이 뭐 있습니까? 지금 돈 10원 벌러 가면은 아침에 눈을 뻗어 쉬자는데 국민을 미기 살리는 대기업 총수를 잡고 돈 하나 안 벌어 본 놈들이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고 있으니 그것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고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위임을 받아서 일을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잘해서 국가의 발전과 안위를 지키는데 이건 무엇을 하라야 하지 말아야 국회 이놈 새끼들이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엄령도 계엄령인데 우리를 배신한 김무사 일당 20명과 대구의 유성민 일당 10명을 모두 발로 죽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혁명 그런지 우리나라 금융사상의 가장 큰 부산 금융계의 모든 돈을 시장에서 뻔때려가지고 번 돈을 훔쳐간 놈들이 누구지 합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형과 그 밑에 문재인이가 그것을 변호한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을 다 죽였습니다. 어허, 그랬구나. 이것을 부산 시민이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웃기는 소리다 이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이것도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앞장선 김무사 일당 바로 죽이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 마지막에 계엄령 선포 다시 한번 추진합시다. 추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 올라와 주십시오. 부산 시민 중에 한 분. 자, 이제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늘 부산에 와서 강연을 했고 또 한성주 장군님, 윤영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몸살이 좀 났습니다. 예, 좀 쉬어야 될 텐데 또 오늘 또 연설, 중요한 분 연설입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사람이라서요.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서울 광화문도 갔고 서울역도 가보고 저는 처음 이런 것도 몰라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깨어지는 것이 오늘날에 여기가 섰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그 유튜브라는 것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그걸 배워가니까 부산에 땅굴이 우리가 있는 옆에 땅굴이 있어요. 땅굴이 그 땅굴을 발견하신 분이 이 옆에 모시는 한성주 장군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은 서면으로 가는 오른손편에 땅굴이 있어요. 땅굴이 누가 팠느냐? 북계군이 팠대요. 예? 그러면은 그 북계군이 판 땅굴이 서울에 계시는 한성주 장군님이 와서 그걸 다 지리학적으로 했어요. 서면회가 있고 수영이 있고 그런데 부산의 김무생, 부산의 문재인, 부산의 하태일 이 땅굴이 파겨서 이북에서 판놈이라면은 하태현의 3대 적속을 그 땅굴에다 매려야 되고 김무생의 3대를 그 땅굴에 이어서 정멸해야 되고 문재인이 그 땅굴에서 지혜미까지 다 땅굴에 이어서 파괴를 시켜야 합니다. 다음 서울에는 제가 서울 조금 살았어요. 잠실 쪽 롯데빌딩 옆에 큰 땅굴이 있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하대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드릴 거예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현장에서 돈 버는 거 안 됩니다. 확인하고 드릴게요. 박원순 3대 족속을 가서 거기다 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나는 정치도 몰라요. 남의 정부로 5, 60년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간장 담고 된장 다를 밖에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이
박지원이 김대중 당시에 어리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무시하는 거야? 김대중의 꽃돌만이 박지원이가 450쪽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김정일에 갖다 줘서 아니요, 보디가드가 쫓아냈어요, 그건요. 보디가드가 쫓아냈어요. 나라 팔아먹은 죄입니까? 박근혜가 죄인입니까? 문제가 죄인인 박근혜 죄인이 아니죠. 그 다음 문재인이 이놈이 공중 촬영을 했는데 양산에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문재인 너는 그 노무현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북에다 퍼주고 김정일에게 이래야 한국 정치를 이래야 좋습니까? 저래야 좋습니까? 받은 놈이 왜 한국에 있느냐고! 국민이요, 부산 시민이요, 일어나서 문재인이 노무현 이름은 박 종자로 쓸어서 입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언론도 썩을 대로 썩어서 언론에 만약에 그게 죄라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한성수 장군이 여기 서가 있겠습니까? 구속을 시켜야죠. 썩을 대로 썩은 놈들을 우리 시민이 부산 시민이 일어나서 먼저 선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요? 쟤는 된장 담고 고추장 담는 거 수십 년 했지 정치를 모릅니다. 좌파가 어느 쪽이지 우파가 어느 쪽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그저 빨개 갖고만 알아요. 그러면 눈이 빨간 줄 알았지 멀쩡한 김무생이란 놈이 덩치만 컸지 저 좋은 영도에 앉아가 그 빨개에 똥구녕 닦아주는 놈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고 나와 같이 노년이면은 누구라도 일어나서 이 모임에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만 살아도 괜찮아요. 나라를 구해서 쟤는 80에 한 살 먹은 본손이 났어요. 이거에게 핏덩거리를 공산당에 물려줘야 합니까?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된장 팔고 콩 팔고 해서 나는 차비례회가 다닙니다. 쟤는 아무 수입도 없고 이런 사람이고 노인이잖아요. 80이 내일날이 80이면은 뒷짐 짓고 경로당에 가서 앉아서 해주는 밥 먹는 것도 귀찮은데 어디에서 오는 힘인지 이렇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산부터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가 있는 이 앞에 이 어른이 판 감정한 땅굴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가서 한번 보고 언제 어느 때 밀려올지 모르는 이 기회를 우리는 알았으니 정말 고맙고 고마운 일이라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래 해도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할머니라고 아주 다들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자, 우리 애국 할머니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 한 분이 이제 간첩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간첩 놔줘라. 이걸 노무현이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간첩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 우리 국정원에 근무하셨던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또 모셔보겠습니다. 예, 저도요 부산에 산 지가 오래됩니다. 부산 시민인데 노무현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 옛날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장이지요. 중앙정보부장 국정원이라는 목적은 간첩을 잡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래서 김승규라고 국정원장을 했는데 그 형이 김명주입니다. 그 형이 내 친구예요. 전라도 광양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승규라고 검사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국정원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통진당 간첩단 6명을 적발했어요. 6명을 적발했더니 걔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간첩단이 아니다. 개개인이 한 사람씩 한 거지 간첩단은 아니다. 쥐들이 간첩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서 우리 간첩단은 아니다. 쥐들이 6명이 짝짝꿍 하고서도 우리 나는 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단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어요. 다 형 받았어요. 그랬는데 노무현이가 김승규 국정원장 간첩 잡았다고 사표 내라는 거예요. 간첩 잡았으면 잘 뜨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을 잡았다고 사표 내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승규 내 친구 동생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서울에 소망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장로인데 그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막 교인들이 잘했다고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을 이제 사표 내라고 그러니까 김승규가 하다 못하니까 더러워서 그럼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누구를 시켜도 좋다. 이 차장 김만복만은 시키면 안 된다. 김만복이 기장 사람이지요. 네. 기장사. 그 사람은 빨간 물이 좀 들었다. 그 사람은 시키면 안 된다. 어느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시켜도 좋다. 그랬는데 노무현이가 이제 김승규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김승규가 그만둔 후에 노무현이가 기장에 있는 김만복을 시켰어요. 김만복이가 선거 이명박이 이제 선거 거의 될 것이 확실시 돼가니까 김만복을 북한에 2번을 보냈어요. 2번을 보내서 뭐에 보냈느냐, 김정일이하고 나하고 했던 말 뭐는 없던 걸로 하자, 뭐는 그걸로 하자. 노무현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하고 약속한 건 뭐요? 14조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하면서도 또 지가 한 말이, 노무현이가 전직 사장이 어음을 발행하면은 다음 사장은 그 어음을 결제해야 된다. 지가 북한에 김정일하고 어음을 끊었는데 이명박이 니는 나중에 그걸 결제를 해야 된다. 14조를. 그래서 그랬는데 김만복이가 북한을 2번 갔는데 왜 갔다 왔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그 기념 식수를 해준 게 있는데 그 앞에도 표지판을 돌로 해다 갖다 줬는데 적다고. 그래 또 2번을 가느냐 그러니까 적다 그래서 큰 걸로 다 해다 줬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우리 어디 와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우리가 거기다 딱 해서 요거 특별 관리하라고 대통령이 부산시청에 와서 해놓은 시장이 요거 특별 관리하라고 표지석 해놓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진임식수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표지석을 갖다가 북한에다 해줘야겠어요? 제가 그때 가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이명박이한테 정권이 너무 하니까 요 말은 없던 걸 하자, 딴 걸 하자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죽은 것은 문재인 때문에 죽였어요. 문재인을 비서실장을 잘못 썼어요. 왜? 노무현이가 대통령 끝나고 봉화말로 내려올 때 청와대 서류를 가져왔다는 거 다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라고 해도 안 내고 그러니까 와서 압수해갔잖아요. 봉화말에 와서. 그러면 그 서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인사 파일이요. 누가 어디서 타고나고 무슨 학교 되고 훌륭한 사람들 다 돼 있는 인사 파일인데 그걸 가져왔어요. 노무현이가 그건 뭐 필요하겠어요? 대통령 끝났는데 메꾸져 쓰고 이제 농촌 사람들하고 사이가 들어가려는데 문재인이가 꽁심이 있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다음에 이제 지가 써먹으려고. 이거 나쁜 놈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노무현이가 가지고 온다 그래도 지가 비서실장이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적인 서류인데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지가 말려서 생긴데 지가 쓰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산시장 한 사람이 서류 전부 중심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노무현이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증거가 딱딱 나오잖아요. 그럼 문재인이가 또 노무현이 변호사로 선임됐어요.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좀 똑똑한 놈 같으면 검찰들이 한 20개를 이렇게 잡아놨으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적인 유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개 정도는 5개 정도 인정한 요 정도 선에서 기소를 하든지 해주시오. 그리고 재판에 가서 또 판사들하고 타격을 봐야 돼요. 근데 잡았는데 이것도 아니다. 저 뉴욕에 맨하탄 허드슨 강 옆에 청양 아파트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처죽하다 다 나오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면서 검찰이 이명박이가 검찰을 시켜서 생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들이 또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생사람 잡다가 물러섰죠. 저 검찰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검찰들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똑똑한 놈 같으면 거기 가서 검찰들하고 사정을 요 정도는 우리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대국민 삼화하면서 내가 가난해서 쓰려고 130억을 해놨습니다. 눈을 닦아가면 쇼를 해도 이렇게 하고서 딱 백점사로 갔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이 하고 문재인은 너무 치사하고, 그럼 노무현이가 부엉이바위에서 죽은 거는 문재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비서를 잘못 썼어요. 다 됐습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아주 이렇게 비겁하고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정말 부엉이바위에 가서 밀어야 돼요. 김무성이는 태종대 자살바위 있어요. 거기 갖다 밀어야 되고, 또 박지원이는 진도사령요 진도대교 중간에 가서 완성해봐라. 예, 이상입니다. 선포 계엄령 선포하람. 지금 난국인데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해 주신 나 목사님을 위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또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당장 약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남으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의 명단 연락이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스태프들이 한 10분 모여서 향후에 부산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하는 논의를 5시 이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서울도 가지만 부산이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도 만들어서 행진도 하고 시민들에게 이걸 알리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하신 여러분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한성조 장군님 정말 땅굴에 목이 외치도록 전국에 이렇게 힘들게 경비실도 다니시고 있고, 한성주 시사 브리핑에서 왔어요. 예, 한성주 시사 브리핑, 예, 유튜브에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윤영 교수님 속이 시원하도록, 예, 부추연 속이 시원하시고, 우리 신한수 신혜식님 부산에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열심히 잘 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게 손질합니다. 세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내일은 또 창원으로 간답니다. 창원분들 연락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목요일은 또 대구 이렇게 가는데, 네, 진주 이렇게 전국에 돈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스케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자로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사로 기도하는데 기도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장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오매하고 하나님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도 허락하시고 좋은 지도자도 내어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장군님과 윤 교수님과 하나님이여 신의 한수 신의식 하나님의 대표님을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셔서 전국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감사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종교가 다를지라도 함께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태극기 쓸 수 있는 거는 이 모아서 앞에 주시고, 예, 모든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는 트럭에 얹어주시고, 쓸 수 없는 거는 휴지함에다가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트럭 위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하지 않는 것은 나무 밑에 있는 트럭에다가 함께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스피커 마이크 떨어졌어. 마이크 성공해야 됩니다. 마이크 서울 가는 거 오후 2시에 동아일보, 오후 4시에 대한문, 저녁에 또 촛불 집회가 있는, 저게 태극기 야광 집회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부산역에 오늘 날이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3시간 가까이 된 행사를 그 누구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동아일보사 앞 소라탑 앞에서 청계광장으로 모이는 이 집회 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에는 대규모로 참여해서 다시 한번 또 청계광장 광화문을 점령하는, 그리고 태극기로 덮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혹시 24일 문자를 받지 못하는 오후 2시 전화번호 동아일보사 앞 소라탑 청계광장을 끼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이제 광화문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7시에는 또 박사모의 행사가 있습니다. 또 행진을 통해서 박사모 행진을 통해서 이제 박사모 대한문 앞까지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저도 함께 그 행사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또 저는 2시에 상암동 JTBC 앞에서 손석희 규탄 집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JTBC 상암동입니다. 앞에서 손석희 규탄 집회를 개최합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도 밝힙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시에 참석하실 분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닥만 좀 부탁드립니다.